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24시간 편의점에 가도 그렇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그전에는 아마 상품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배치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위치에 있지 하고 그걸 사갖고 오면 전부였는데, 거기에는 또 마술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세계적인 이 쇼핑몰의 사장이 된다면, 백화점을 혹은 경영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마술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부릴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해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면서 쇼핑몰의 점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 예를 봤지만, 이제 지나가면서는 앞으로 부모님하고 백화점을 가게 되든 아니면 뭐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든 아니면 무슨 뭐 애플 스토어 같은 스토어를 가서 보게 되더라도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 경제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과 이제 시야를 갖다가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어떤 걸 외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그렇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발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했으면 이제 나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런 걸 훈련한 걸 기초로 해서 다른 것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 동네에 있는 다양한 떡볶이 집을 방문한 후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의 특징은 매운맛의 단계, 다양한 토핑 추가, 오픈형 주방입니다. 저는 이번 수업 중에서 상품 진열의 비밀이라는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저희 가족 소비 패턴은 즉흥적인 쇼핑할 때도 있고 할인 제품을 꼭 담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저희 가족 소비 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쇼핑 목록을 꼭 작성하고 상품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하며 마트에서 눈높이만의 상품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있었던 주제는 레포트입니다. 처음으로 일단 느낀 점은 학교에서 많이 접할 수 없었던 스프레드시트, 주로 엑셀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 손으로 일일이 행복도를 조사한 다음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힘들 줄 알았지만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쉽게 작업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명의 발표가 끝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과 정말 자유롭게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약간 조금 보충하고 싶은 거 있어요? 수업 시간 때 그 평균을 낼 때 그 여행에 대한 것도 관련해서 평균을 내면 좋았을 텐데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낸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애들이 여행을 몇 번 갈 때 행복하냐? 그리고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한 달에 여행을 몇 번 정도 가족 여행을 몇 번 정도 갈 때 행복하냐? 보통 몇 번 정도 가느냐? 근데 이제 그 조사에서 어떤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행복도도 평균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약간 부족했어서 완벽하게 다 못했던. 이제 한번 저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막 이제 의욕이 생기죠. 응?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조사 방법론을 갖다 공부해 본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이제 그 학교는 경제력이 되게 비슷한데, 동네가 경제력이 되게 비슷한데 경제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가족 여행을 몇 번 가냐는 경제력하고 비례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세분화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네. 세분화해서 조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애들이 여행을 많이 가면 행복해 하는구나. 외식을 많이 가면 행복해 하는구나. 게임을 많이 가면 행복해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럴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원희 학생이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한다면 리더가 돼갖고 우리 장보고 학교 1기잖아요. 네. 이제 2기생들이 있는 데 가서 혹은 3기생들 가서 만약에 리더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이 조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행복도를 조사하는 링크를 반 애들한테 뿌렸었거든요. 그 링크를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뿌려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뿌리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이제 이 카톡으로 뿌렸군요. 네. 카톡으로 100명을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1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만약에 정원이나 보민이가 가서 이 여론조사 방법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행복도 조사를 다시 수업을 배운다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즉 행복도 조사 말고도 많은 설문 조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배워보고 싶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기런이 형도 이제 한 77명 정도한테 배포를 했는데 약간 전 국민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좀 넓게 포용성이 넓게 해서 뭐 우리나라 평균 뭐 나이대별 해서 연령대별 해서 설문 조사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행복한 걸 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걸 반영하려면? 그걸 반영하려면 이제 저희 친구한테도 하고 반 친구들한테도 이제 링크를 주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교 전체가 가입된 이제 하이클래스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링크를 뿌리거나 링크를 주면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은 어떨 때 행복하거나 이 나이에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구나를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알게 됐어. 그쵸? 지론이 학생이나 정원이 학생이나 보민이 학생은 알게 됐는데 막상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거는 누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만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행복합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국회의원이라던가 입법부라 이제 정책을 만드는 기관에 이제 이 설문조사를 드리거나 하면은 이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학교 선생님? 네네네. 또 어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장 아니면 선생님. 학교 시설을 바꿀 수 있거나.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시설 이제 이 여론조사 방법론을 배웠으니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응용할 때가 많겠네요. 뭐 학교의 놀이터가 어떻다, 급식 시설이 어떻다 이런 걸 이제 선생님들이 혹은 엄마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갖고 학생회나 이런 데서 이런 건 계산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랑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어떨 때 행복한지 이제 부모님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예. 지금 우리 정원이 학생이 우리 장보고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생각하면 여자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어른들이 하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어른들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다 이제 혹은 또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포용성, 다양성 이런 걸 흡수해 가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보민이도 덧붙일 말이 있을까요? 행복도 조사에 대해서? 저도 팀원들끼리 다 보낸 숫자가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막 SNS 같은데 올려가지고 더 퍼뜨리는 게 SNS에 이제 해서 이렇게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집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 행복한지 애들이. 그쵸? 게임할 때 행복한지, 놀러 갈 때 행복한지, 멍 때릴 때 행복한지, 영화 볼 때 행복한지. 영화도 하루에 10편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재미있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조사를 갖다 막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조사 방법론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그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을 다 조사를 갖다 하면 더 정확할까요? 지금 1000명만 조사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조사한다고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표본, 남자와 여자와의 비율, 그쵸? 학년별 비율, 나이별 비율, 그 다음에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런 것 등등, 또 부모가 어떠냐,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을 잘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원래는 이게 대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조사 방법론이라는 걸 접했으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할 때도 일종의 이제 생각도 모아보고 여론도 모아보고 또 어떤 게 진짜 여론인가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만약에 오늘 떡볶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민이가 야 피자 가게를 놓고 분석을 하면 떡볶이랑은 좀 달라요? 아니면 생각하는 건 우리 저 포인트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떡볶이 가게를 갖다 이제 한번 개업 전략을 생각해 봤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국 떡볶이 대회가 있었어. 초등학생.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장보고 팀이 3명이 나가서 전국 어린이 떡볶이 제1차 대회에 나가서 상금 500만 원. 예? 나간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약간 가게 청결 그런 걸 약간 중요시할 것 같아요. 청결. 왜 청결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약간 가게를 청결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하셨었는데 가게들이 청결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가게들의 유통기한, 음식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다 좋진 않아서 내가 만약 이걸 사 먹는다면 별로 밖에서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서 청결을 좀 중요시할 것 같아요. 아, 이 떡볶이 가게는 청결하다. 믿고 맡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빠진 게 들어가지 않는다. 예? 마스크 쓰고 머리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머리에 하잖아 이거. 두건이 아니라 이거. 예? 아니. 그쵸, 모자 같은 거, 하얀 모자 같은 거, 위생모도 쓰고 하고. 예? 청결이 최고입니다. 그쵸?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차별화된 맛 그리고 기론이 형은 이제 청결했으니까 저는 좀 디자인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과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이제 가게도 꾸며야 되잖아요.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차별화된 약간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좀 독특하고 좀 예술적인 그리고 또 추상적이기도 한 인테리어를 좀 고집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게 매출을 좀 더 증가시키려면 요즘 SNS들 많이 하니까 약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잘 올릴 때 사진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조명을 예쁘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멋지게 나오게 하는 것도 판매 전략의 하나다. 이런 거죠. 떡볶이는 주로 초등학생 뭐 10대들이 많이 간식이나 뭐 그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교 앞이나 뭐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위치가 좋아야 한다. 이제 정원이 학생이 이제 크리스마스다. 네. 그럼 이제 뭐 백화점 가본 적 있어요? 네. 쇼핑몰도 가봤죠, 뭐. 네. 어떻게 전략을 짜고 싶어? 제가 만약에 쇼핑몰 점장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라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제 장난감 코너에다가 아이들 눈높이에는 가장 비싼 걸 두고 이제 어른들 눈높이에는 이제 가장 싼 걸 둬서 이제 가장 비싼 걸 사서 나가게끔 그 매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제 연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커플 상품 같은 거를 많이 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사실은 그 소비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들이 어린이들이 기뻐하면 자기가 기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쇼핑을 왔다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어린이들 눈높이에 제일 비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일 비싼 걸 놔두고 그럼 어른들 눈높이에는 제일 싼 걸 놔둬서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진열 때는 그런 식으로 배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장 비싼 걸 왜냐하면 거기서 왕은 어린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커플들은 이제 커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배치하겠다. 네. 정리하면 연령별, 뭐 세대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품 배열 전략을 짜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 기론이 항상 손들이는데 저는 이미 크리스마스에 대한 동심이 깨져가지고 저는 이미 동심을 깨져가지고 예 그러면 그 전날에는 부모님들의 대작전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위쪽에는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오히려 그 비싼 상품들만 둬서 여기는 비싼 거밖에 없지 그 비싼 것 중에서라도 제일 싼 거를 가져가게 해가지고 그때 오히려 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량 판매를 하자. 그러니까 이 저가 상품이 실제로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량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자.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맛보기를 몇 개 놓고 네. 그 주변에 이제 싼 걸 많이 놔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잘 배합을 하겠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분위기가 막 들어오면은 막 그냥 뭐 징글벨도 울리고 막 추리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야 저 너무 예쁘다. 우리 집도 가서 추리하자. 응? 우리 집도 가서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렇게 빨간색, 초록색, 크리스마스색이잖아요. 음악도 뭐 그런 거 해갖고 안 사고 가면 안 되게끔 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민 학생도 가서 관찰을 많이 해보고 네. 이 집은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또 저 집은 저렇지. 근데 아까 말했던 떡볶이 가게도 그렇고요. 아까 매장도 우리 진열 때도 다 크리스마스 때 가보면 조금씩 뭐가 있어요. 맞아요. 하다못해 떡볶이 가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반짝이 불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조금 더 차별성 있게 하고 가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요. 장보고 학교하고 학교 수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어요? 학교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뭐 토론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수업했던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상호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 12번 수업하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이제 학교 수업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로 쓰고 발표하는데 여기 장보고 경제스쿨은 이제 즉 팀은 조별 과제가 많아서 이제 조끼리 같이 친해질 수도 있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과제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학교와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협력하는 방법을 네. 팀플레이라고 한 걸 배웠다 이거죠? 네. 축구 같은 거 얘기할 때 조직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수업을 들은 후에 이렇게 바라본 이제 관찰력이나 이런 거 그전보다는 좀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게 돼요. 저 가게는 어떤가 뭐 이런 네. 걸. 그 상권 분석하고 마케팅 그 수업을 들은 이후에 그냥 원래 지나갔던 상가들 뭐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관찰력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뭐 학교 수업하고 어떤 게 뭐 좋았다든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게 변했다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다
옛날에는 모둠끼리 막 붙여서 책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따로따로 그 투명한 벽도 치고 막 그래서 애들끼리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이렇게 모둠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 더 팀원들끼리 정원이가 말한 것처럼 좀 팀원들끼리 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구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뭐 어떤 게 변화했어요? 본인은? 환경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뀌었었던 것 같고요. 그 대나무 칫솔을 한 번 더 샀었거든요. 그래서 좀 환경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쓰레기 수업을 네. 듣고 나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뭐 자랑해 본 적 있어요? 그 나 이런 거 했다고? 그 이제 강연을 특별한 수업을 듣는다라고 애들한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뭐 과학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국어 이 정도만 배운다면 여기는 좀 배경 지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환경도 있고 아니면 뭐 상품 진열 아니면 마케팅 등등 젠더 환경까지 그리고 레포트까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그럼 왜 우리 오산에는 없냐? 어? 오산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요? 그냥 네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어린이 의회라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어린이의회에 가서 장보고 경제학교를 오산에 설치하자. 왜 돈에다가는 사람을 갖다 그려놓을까? 인물을 돈을 그 사람을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나? 왜? 아니면 이제 저희 집회하는데 만 원엔 세종대왕이 계시고 이제 5만 원이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인물들이니까 기억하라고 화폐에 적어놓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폐는 그 나라의 화폐잖아요. 남의 나라 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하잖아. 이 화폐가 없으면 그 나라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매일매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 묶어주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본받을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화폐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에다가는 왜 인물을 안 집어넣지? 신용카드는 민간 기업이어가지고 국가가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내가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네. 예,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원이 학생은? 그 이제 카드 회사 즉 그 회사도 개인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보다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매출을 더 많이 벌고 순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걸 강조하는데 그렇구나. 끝으로 이제 한마디씩 뭐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부하겠다랄지 혹은 뭐 오늘 못다한 말이 있다든지. 그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좋은 경험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이거 약간 해도 되나요?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한 말씀. 친구들한테 비록- 영상 편지. 비록 이기는 갤럭시 탭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할게. 그래 많이 들어와라.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고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이제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네. 고맙습니다.